저의 그 상반기 강의 내용들은 바른빛 국어 유튜브 채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생 목록을 유심히 잘 살피고, 특히 신입생들 있잖아요. 지금 받은 거 그 운문 개념어 사전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운문 개념어 빈칸 테스트가 있잖아요. 당분간 이걸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윤혜정의 나비효과 꺼지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거는 1, 2월에 보는 거예요. 1, 2월에. 그리고 나를 만나지 않았을 때, 광희를 몰랐을 때, 그리고 1, 2월 한겨울에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늦었어요. 알겠어요? 너무 장황하고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요. 알겠죠? 저의 자료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빈출 17개 첫 글자로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개념어 사전 앞쪽에 빈출, 그 운문 개념어를 쭉 한번 보시고 해당되는 표현에다가 밑줄 그어 보신 다음에, 알겠어요? 자가 테스트를 빈칸 테스트 한번 해 보시는 걸로 마무리하는데, 그거 일주일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해 보시고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에도 최근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완전 신입생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해 준 건데, 비교적 신입생들도 있잖아요. 비교적 신입생들. 그래서 24 문학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재생 목록을 24 언더바 문학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저 재생 목록, 저걸 들어가시면은 운문 개념어 사전 강의가 최근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올해 버전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작년 기출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합시다. 일주일 버티면은 저는 잘해줍니다. 일주일 이내에는 알 수 없습니다. 얘가 우리 편인지 아니면 근처 학원에서 보낸 스파인지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수강료 환불 하고 이 학원 시스템이 거지 같던데요 이러면서 정보원 역할을, 끈아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불확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걸러냅니다. 이 정도 지났으면 불확지는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니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찌끄레기들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은 찌끄레기 광문자 전입니다. 박지원의 강문자전, 광문자전 볼게요. 이건 수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수능에 안 나와요. 수능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9월 모의고사 9평에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9월 모의고사에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 다른 작품에도 겹칠 수 있는 산문 개념어 적용하는 연습용으로 다룰 거예요. 알겠죠? 개념어 다루는 연습용으로. 일단 제목에 한번 써볼게요. 광문자 할 때 자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요. 이 이름은 광문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죠? 이 광문은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고, 이름 뒤에 이 존칭의 자를 붙였습니다. 존칭의 자를 붙였다. 존칭의 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성석재의 작품 보면은 현대소설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덜 떨어진 친구인데 효성 지극하고 무능력한 엄마를, 게으르고 나태한 엄마를 봉양하는 착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그 아들내미가 사실은 그 여자가 딴 마을에서 잠깐 들어왔다 사라진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얻은 아들이었고, 그걸 모른 채로 계속 키우고 말이죠. 그럼 어리숙하지만은 순수 청년, 황만근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니체의 책 제목에서 그 책 제목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 속 인물이거든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대학문을 조금 먹었다. 오, 이야, 현준이. 조금 나이는 어리지만 철학적 감성 풍부한 녀석이구나. 현준, 좋아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짜라투스트라고 하는 게 그 특정 종교의 성인에 해당하거든요. 기독교를 치면 예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책 제목에 패러디 같은 건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뭔 소리냐? 이 광문이라는 사람은 외모가 선생님하고는 정반대예요. 그쵸? 확 처지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못생겼다 이거죠. 저하고는 다르게 해요. 그 다음에 외모만 이렇게 모자란 게 아니고, 외모만 모자란 게 아니고 집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이건 저랑 비슷하네요. 집이 없습니다. 좋냐? 장가도 못 갔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요건 저랑 이제 유사한데 외모가 거지 같다.
요거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외모가 거지 같다. 집도 없다. 장가도 못 갔다. 아이씨, 갑자기 빡치네. 자, 이 광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어리숙해요, 어리숙해. 그렇지만은 잘하는 게 있어요. 외모는 떨어지지만은 무슨 연극, 그러니까 인형극을 재현하는 능력이 좀 있어요. 연극은 또 잘하고, 또 뭡니까? 춤도 잘 춥니다. 그래서 기생하고도 어울려가지고, 얘가 춤을 추면 기생도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는, 모두가, 축제. 약간 그 싸이의 느낌으로 말이죠. 가는 곳마다 축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흠뻑쇼랄지, 뭐 이런 것들 연상하게 하는, 그게 흥이 넘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동시에 뭐냐면은, 이 인간은, 연극도 잘하고, 그 다음에 춤도 잘 추고, 그러면서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라는 말은 본문에 안 나오는데, 싸우는 거를 못 견뎌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못 견뎌한다. 길거리에서 싸운 사람 만나면은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 연출해가지고 모두 화해에 이르게 만드는 평화주의자예요. 싸움을 싫어한다. 이런 정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광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집도 없고 장가도 못 가면 뭐 거지냐? 그건 아닌데. 이 거지, 거지야,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지에 해당하는 사람 뒤에 존칭에 자를 붙인 거야. 공자, 맹자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칭찬의 대상이야, 비난의 대상이야. 칭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문은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못나고 거지에 해당하는 볼품없는 하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진 재산이 많아서 훌륭한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외모가 훌륭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있는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거. 신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의가 있다. 믿음을 준다 이거야, 사람들한테. 얘가 보증을 서면은 담보 없이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준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죠.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기생들도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그 기생이라는 게. 거기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은 광문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요. 제목의 의미는 이러하다. 요 찌끄레기이기 때문에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구평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기는 최소화, 본문 분석 위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필기는 최소화할게요. 자, 쓰겠습니다. 자, 소굴이라고 쓸게요. 소굴. 왜 소굴? 집이란 말을 안 쓰고 소굴이란 말을 썼느냐? 집은 없고 거지이기 때문에 그 거지들끼리 모여 사는, 대체로 그 옛날 같으면은 다리 아래에서 살잖아요. 소굴, 거지 소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소굴에서 한 아이가 죽습니다. 자, 사건 발생. 한 아이가 죽는다. 죽었다를 우리는 보통 어떤 기호로 약속한 대로 표현하죠? 도넛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네. 한 아이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한 아이가 죽어서 살인 누명을 쓰게 됩니다. 살인 누명을 쓰게 된다. 누가요? 문제적 인물 광문이라는 자가 거지들의 우두머리였는데 그 우두머리로서 집을 지키고 있다가 그 소굴을 지키고 있다가 아픈 아이가 죽는 장면을 혼자 목격하기 때문에 제3자의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죽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된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이는 죽은 다음에 버려집니다. 버려짐이라고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이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버려집니다. 자, 나중에 어디에 버려지냐? 다리 아래. 다리 이름이 뭐냐 했더니 수표교. 자, 수표교의 아래로, 다리 아래에 버려진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 누명을 쓴 광문이는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살인 누명을 쓴 다음에 쫓겨난다. 자, 요거 오른쪽으로 화살표 띠 만들어 놓고 쫓겨납니다. 살인 누명을 쓴 채로 쫓겨납니다. 네가 죽였지? 그래서 이제 어느 집으로 쫓겨가는 건데, 자, 바로 하시고 어느 집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느 집. 자, 어느 집에 집주인이 자 있는데 걔를 너무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명사형으로 만들면은 걔를 놀라게 하기. 그러면 뭐야? 걔의 놀램이 되는 거예요. 심하게 놀랐다, 엄청 놀랐다, 매우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걔를 진짜 도구를 놀라게 했어요. 쫓겨가니까 이제 숨을 허걱거리면서 이렇게 어느 집에 쫓겨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걔가 놀라가지고 도둑의 누명을 떴습니다.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제 도둑의 누명을 썼다가 뭡니까? 풀려난다. 또 오른쪽에다가 풀려남이라고 쓸게요. 풀려난다. 풀려난 다음에는 다시 이 아이의 시체가 버려진 수표교 아래로 갑니다. 갑니다. 수표교 아래에 버려진 아이의 시신을 수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습이라고 써보시고, 자, 수표교 아래에서 사선 방향으로 화살표를 만든 다음에 공동묘지라고 쓰겠습니다. 공동묘지에다가 안장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이 있는 모습, 그 선한 자, 의리 있는 자, 도덕적인 자, 이런 면모, 플러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서 도둑으로 몰렸다가 풀려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니까 집주인이 소개를 해줍니다. 직장을 알선해줘요. 그 직장이 어디냐? 요거는 아래에다 쓸게요. 그 직장은 약국입니다. 약국. 오늘날처럼 뭐 처방해주고 처방대로 의사 처방대로 약을 파는 동네 그런 게 아니고 약간 한약방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약국에 이제 고용인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나 다시 또 뭐예요? 도둑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도둑의 의심을 받습니다. 도둑 의심이라고 쓸게요. 아까는 누명을 썼는데 실제로 대놓고 너 훔쳤지? 라고 말하진 않고 눈치만 줍니다. 눈치만. 그 약국의 주인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또 이것도 의심이 풀리죠. 그래서 풀림이라고 써볼게요. 의심이 풀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약국의 주인의 아내의 조카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금고에 손을 대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빌려간 그 상황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간 상황이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처조카가 가져간 거였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려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사건 세 가지인데 번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지 소굴에서 일어난 살인 누명 사건, 그 다음 어느 집에서 일어난 도둑 누명 사건, 약국에서 일어난 도둑 의심 사건까지 3대 주요 사건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에피소드로 나온 게 뭡니까? 기생집에 가가지고, 그쵸? 기생마저도 이 광문이의 응원을 받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기생 중에서 그 운심인가요? 구름의 마음이라는 뜻의 운심이라고 하는 기생을 춤추게 만드는, 그쵸? 광문이가 가서 이렇게 먼저 분위기를 띄우니까 꼼짝 않던 운심이가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광문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향력이라고 써볼게요. 이런 정도로 필기는 최소화하고요. 본문 분석하면서 이 필기한 내용 가운데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면 체크하는 식으로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들어갑니다. 광문자 전입니다. 자, 거지인데 칭찬하는 역설적인 내용이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갑니다. 자, 거지였다. 광문이. 그죠? 종로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치면 종로 삼가할 때 그 종로예요. 종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누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을 매달아 놓은 누각. 그런 뜻이에요. 종로 삼가에서 그 연말에 종 치잖아, 종. 종 치는 거 본 적 있지? 거기를 말하는 거야. 그 누각. 그게 종루야. 자, 거지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로 살았는데 쭉 갈게요. 속으로 지키게 한 적이 있다. 요거, 자, 눈에 잘 띄게 빨간 펜으로 괄호 처리할게요. 세 번째 줄입니다. 몇 번째? 세 번째 줄. 소굴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시고요. 자,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 아까 우리 필기했던 거 있죠? 그거 확인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소굴에다가 1번이라고 체크하시고요. 소굴에서 일어난 사건 뭐였죠? 살인 누명 사건이었어요. 자, 쭉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습니다. 하나이가 병이 들어서 국어라는 일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았는데, 자, 우두머리인 광문이가 남아서 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까딱까딱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쵸? 잠깐 밥, 챙겨주려고 나갔다 온 사이 죽어버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형광펜으로 색깔하겠습니다.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두들겨 쫓아내니. 자, 형광펜으로 색깔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 10번째 줄 조금 더 아래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쵸? 자,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두들겨서 쫓아냅니다. 찾았죠? 현준이 찾았니? 자, 이렇게 돌아와서는 이라고 시작한 줄이에요. 자, 그 다음 빨간 펜 들으시고 두 번째 장면 넘어갑니다. 어느 집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마을의 바로 아랫줄이야. 바로 아랫줄. 빨간 펜으로 괄호하시고 2번. 어느 집에서 사건 뭐였죠? 도둑 누명 사건이다. 헐레벌떡 쫓겨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가? 개가 말이에요. 진짜 개예요. 완전 놀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개 놀램. 이게 아니에요. 개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이제 걔가 컹컹하고 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잡아 놓아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졸라 웃겨요. 형광펜 색깔합니다.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풀어주었다. 자, 광문의 대화문 큰 따옴표가 끝나는 바로 아랫줄입니다. 보입니까? 하는데 라고 시작하는 줄 보여요? 하는데 라고 시작하는 줄에 이거 웃기죠? 뭐 물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심증이네, 심증. 아, 안 그랬겠지라고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물증을 토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웃겨요. 웃기죠, 웃겨. 좀 뭐랄까, 이런 게 뭐라고 하죠? 소설에서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개연성이 떨어진다.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집주인이 미안하니까, 어때요? 미안하니까 이제 소개를 시켜주기 직전인데, 수표교 보여, 안 보여?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에다가, 이 수표교라고 아까 이 공간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검정색으로 수표교라는 공간 괄호 처리 한번 해보시고, 다리야, 다리. 교자는 다리 교자죠. 그쵸? 그래서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쵸? 그거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시체, 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세요.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무덤을 또 만들어주죠. 무덤을 지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밑줄만 긋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갑니다. 공동묘지에 묻고서, 자,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까지 밑줄 그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광문의 성품이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신의가 있다. 그쵸? 신의가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뭐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킬 줄 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죽어버렸으니까 쓸데없이 짐만 대고 이거 쓰레기 같은 거니까 다리 밑에 버려버리는 이 일행들과 다르게, 그쵸?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알겠죠? 신의가 있는, 요런 모습. 칭찬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집주인이 사연을 알게 되고, 의롭게 여기서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국이라는 단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7, 8번째 줄, 9번째 줄 내려오면은, 자, 약국을 운영하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약국에다가 괄호 처리하고 빨간 펜 3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 약국입니다. 자, 약국에서 벌어진 일 뭐였죠? 도둑으로 의심받는다. 대놓고 그냥 추궁당한 건 아니에요. 그쵸? 대놓고 추궁당한 건 아니고, 눈치를 살살살 준 거야. 그게 더 괴롭죠. 그래서, 자물쇠 걸렸나, 안 걸렸나, 미심쩍은 눈치였다. 저 요것만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다음 문단이죠? 약국 체크한 곳에서, 보이죠? 다음 문단, 오랜 후라고 시작하는 부분 보이잖아. 오랜 후 어느 날, 보이죠? 여기서 네 줄 아래로 내려오시면 미심쩍은 눈치에다가 밑줄 딱 그어볼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의심하는 거죠. 자, 그 문단 바꿔서 몇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몇 번째? 네 번째 줄, 몹시라고 시작하는 줄. 자, 의심쩍은 눈치. 이게 바로 뭐야? 미심쩍은 눈치.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풀린다 그랬죠? 진범은 누구야? 그러니까 사실 절도는 아니잖아요. 빌려간 것인데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빌려간 거니까 이건 절도 자체는 아닌데 진범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건의 내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진실은 뭐였느냐? 누구였죠? 처조카였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있죠? 이런 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들이 있잖아요. 그 후 며칠이 지나 이런 건 괄호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 후 며칠이 지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 공간을 나타내는 말, 괄호 처리해서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 합니다. 부자의 처조카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사건의 내막은 진실은 그거였다. 형광펜으로 색깔. 빌려간 거였죠. 실제로 또 갚았고 절도가 아니에요. 자, 부자의 처조카였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계속 갈게요. 이 장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내려갈 거예요. 큰 따옴표로 나는 소인이다 라고 시작하는 줄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아래로 조금 내려오셔갖고 나는 소인이다 라고 시작하는 부분 보이죠? 장자에다가 동그라미. 자, 요거는 높임말이다 라고 써놓고 넘어갑니다. 높임말. 그 약국의 주인이 멀쩡한 사람을 의심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어 말합니다. 나는 분자가 아니라 소인이다. 마이너스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죠?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나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데 이건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거? 광문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 사주했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자, 찌끄레기 보고 있어요. 자, 빠르게 갑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얘를 떠받들게 됐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7, 8번째 줄로 내려가시면요. 7, 8번째 줄로 가서 그 당시에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죠. 거기 쉼표 뒤부터 색깔할게요.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자, 현관편을 색깔 딱 해볼게요. 현관편을 색깔을 딱 해두시고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약국의 부자는. 두 번째는 광문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훌륭한 사람. 이런 얘기 되겠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서 이때라고 시작하는 문단 보이죠? 자, 이때라고 시작하는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또 형광펜 색깔할게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자, 보입니까? 자, 주기 마련이었다 라고 시작하는 줄에 자,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를 따지지 않고 뭐 담보가 없어도 심지는 되는 거죠. 청금이라도 당장 주었다. 그래서 광문은 신의가 있는 녀석이다.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나선 순간 무조건 무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 해보면 아는데 무담보로 뭐 대출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뭐 사람이 담보를 뭐 인적 담보 이런 건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월급 생활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영업자로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단에 보면은 그 광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있죠. 광문은 여기 이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돼. 왜냐? 어차피 이건 연계는 안 될 텐데 공통 개념어가 나와요. 광문은부터 빨간 펜으로 괄호 열어보시고요. 자, 잘 추웠다까지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간 설정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전체적으로 언급하는지 딱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시험에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A로 묶은 부분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만 한정돼 있다. 그러면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자, 광문에다가 빨간 펜 동그라미 하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어떻고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뭐뭐를 잘하고 뭐뭐를 잘 추었다 라고 직접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광문의 성품이랄지 외모랄지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 방법, 인물의 제시 방법으로 치면은 그죠? 택민이 자 10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택민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직접 대놓고 말했으니까? 이런 거는 묻지 마라. 야, 네가 답을 말해놓고 물어보는 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해서 이러는 거냐? 콧방귀를 끼워버리는 택민이. 야, 콧방귀도 10초간 끼워버리네요. 킁킁킁킁킁킁. 야, 대단합니다. 갈수록 스킬이 정교해집니다. 야, 코로도 10초간 콧방귀를 날려버리는 굴입니다. 자, 직접 제시라고 쓸 거예요. 직접 제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됨이 외모가 그렇게 추악하고 말이죠. 말솜씨도 어떻고 말이죠.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키를 잘하고 뭐뭐를 잘 추었다라고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건 이제 일종의 그 인형극 같은 거예요. 인형극이라고 써두시고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무 그랬잖아요. 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철괴무가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춤이다. 춤 잘 추고 그 다음에 뭐 인형극 같은 거를 잘 해서 애새끼들을 막 웃길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이 부분만 한정해서 보면 직접 제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내려갑니다. 쭉쭉쭉. 아까 뭐라 그랬죠? 광문이는 평화 애호주의자예요? 아니면은 폭력주의자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일화가 나옵니다. 싸운 사람 만나면은 보세요. 얘가 왜 우통을 벗죠? 갑자기 옷을 홀랑 벗습니다. 웃도리만 벗었다고 나오진 않았네요. 와우. 그러면 이건 네이키드 맨이잖아요. 어머.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광무님. 야, 대단합니다. 이 새끼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싸움을 멈추는 거죠. 이제 싸움을 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키드맨을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하는 걸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이상 시비를 가리지 않게 되고 싸움을 멈추게 된다. 이야, 대박입니다. 네, 또 칭찬한 장면이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광문이었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아이쿠야, 이 새끼 나이가 40이 넘었네요. 어머머머머, 어떡합니까? 자,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머리를 닦고 다녔다. 자, 관어 처리해볼게요. 머리를 닦고 다녔다가 무슨 말이죠? 장발의 사나이. 왜 머리를 닦고 다녔냐? 이 닦고 다녔다는 얘기는 상투를 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새끼는 지금 뭡니까? 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분은 총각이다. 머리를 닦고 다녔다. 총각이라는 얘기예요. 장가를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이 가슴 떨리는 얘기 합니다. 이 어리숙한 애가 진실을 말합니다.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여자도 같다. 왜 남자만 아름다운 여자를 찾겠냐? 채연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생긴 남자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얼굴을 보지 않아요. 진짜 욕 나옵니다. 우리 걸그룹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영지가 그 개설해 놓고 있는 그 프로그램, 쥐뿔도 차림은 없지만 자꾸 거기 나오면 이것들이 이상형이 뭐냐 그러면 저는 얼굴은 안 봐요. 역겹습니다. 뭘 얼굴을 안 봐요? 네? 우리 탁재훈님, 우리 재훈이 나갔니? 탁재훈 나갔지? 노빠꾸도 보면은 말이죠. 출연진들이 그 여성분들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 이상형이 뭐냐? 저는 얼굴은 안 보고, 정말 disgusting입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문이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광문 said to me that 잘생긴 얼굴 좋아요. Everybody 좋아요. 여자도 좋아해요. 진리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 분수를 알죠? 나는 못생겨서 아이 용모 꾸밀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봤자 안 되니까. 이건 저랑 완벽한 상극이죠. 저는 꾸미지 않아도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절로요. 네. 신입생들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금방이라도 나갈 기세네요. 자료 줬으니까 일주일만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거 줄게요. 자, 나는 부모도 형제도 찾아볼 때요. 어머머, 완전, 이거 뭡니까? 고아 수준이네요. 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장가, 못 가, 집도 없어, 선생님이랑 완전 비슷해. 그랬잖아요? 집은 또 왜 없냐? 왜 안 가지는 거냐 했더니, 나 필요 없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자면 된다. 한 얘기 봐보세요.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장마치 8만 호다. 라고 했는데, 1년에 365일이니까. 8만 분의 365. 1년 내내 돌아다니도 다 못 돌아다니잖아요. 10년 동안 돌아다니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머리를 쓰고 있는 거야. 졸라 웃기죠. 얼마나 착합니까, 마음이.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것도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해 볼게요. 명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명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명기가 뭐죠? 유명한 기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걸그룹 같은 거죠. 유명한 기생인 건데, 이거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은 진짜 예술인들이었어요. 예술인들이기도 하면서 이제 동시에 남성들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명기들은 유명한 기생들이 뭐예요? 형광펜 색깔. 이 광문이가 성원해 주지 않으면은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야, 이거 특이하죠. 거지가 응원을 해줘야만 뜰 수 있다. 약간 팬심의 중심에 있는 팬클럽 수장 같은 느낌이죠. 대박입니다. 얘가 인정을 해줘야 뜰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수만이 형님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쵸? 시혁이 같은 형님. 시혁이나 수만님 같은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얘가 점지하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만이 별감, 부마도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부마는 알아야 돼요. 푸마냐, 부마냐. 푸마는 짐승이고요. 부마는 사람입니다. 자, 예전에라고 시작하는 문단 보이니? 자, 두 번째 줄에 부마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야, 이건 겁나 중요해. 부마. 이거 부마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하고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부마. 부마 그럼 뭡니까, 여러분? 국서죠, 국서. 여기다 씁니다. 빨간 펜으로 국서. 국어 가르치는 서시성을 가진 선생. 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죠?
뭡니까? 왕자 느낌으로, 뭐죠? 공주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공주 남편. 슬기공주 남편 광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 일국의 왕의 사위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태훈님,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태훈님, 인상 쓰지 마시고요. 자, 국왕의 사위를 얘기하는 사위. 국왕의 사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서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 가르치는 서선생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아닙니다. 알겠죠? 사실은 말씀드립니다. 국서는 국왕의 사위를 뜻하고요. 공주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야? 벼슬 이름으로는 부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우리 저번에 고전 소설 필수 호칭 45개 할 때, 그쵸? 나왔던 거잖아. 국서, 부마. 외워야 됩니다. 이것만 외워. 나머지는 버려. 자, 운심이라는 인물 나오죠. 간단하게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마지막 장면에서 자, 운심이를 꼼짝 않던 그 운심이를 그쵸? 춤추게 했던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일화죠? 의미가 뭐죠? 수만이 같은 능력, 시어기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문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광문이가 등장하는 순간 춤추지 않던 운심이가 춤을 추게 된다는 거 아니야. 다음 장으로 넘겨. 다음 장 넘겨서 우와 대박.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다음 장 넘어갔어요. 온 좌상이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입니다. 평화주의자, 그리고 대동단결, 상징, 싸이 같은 녀석이죠. 가는 곳마다 흠뻑 젖어버립니다. 흠뻑 쇼쇼쇼 하면서 춤추게 하는 광문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광문 자전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기 전에 좌상이라고 했는데 온 좌상이 그랬어요. 이거는 일종의 좌상 그러면은 자리 좌자에다가 윗상자인데 술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또는 술자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일 필요 없는데 뭐 일종의 모임이라고 할 때도 있고 술자리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상.